안녕하십니까. 인문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스태그네이션과 지속적인 물가 상승 현상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의 그 합성어로서 경제 불황기에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시장 상황을 의미합니다. 전통적인 경제학적 관점에서 따르면 실업률과 물가 상승은 역의 관계로 사실은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활성화되면 기업의 수익이 늘어나고 이는 곧 고용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로 이어져서 가계의 실업률은 감소하게 됩니다. 일자리가 늘어나면 가계는 소득이 증가하고 시장에서 더 많은 재화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계의 그 소비 여력이 증가하면 시장에서 기업의 공급에 비해서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하니까 자연스럽게 물가가 상승하는 시장 흐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장 경제의 원리를 보면 실업률과 물가는 반대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영국에서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전까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던 그 시장 경제 논리가 도전을 받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현상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일정 기간 상당한 추세를 형성하면 중앙은행은 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출동하게 됩니다. 중앙은행의 그 대표적인 긴축 통화 정책은 바로 금리 인상 정책이죠. 이 금리를 올리면 시중에 떠도는 유동성을 다시 금고로 넣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또한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이젠 물가가 잡히겠지라는 신호를 주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는 효과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흐름과 달리 금리를 높였는데도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면 그건 어떤 일일까요? 더 큰 폭으로 금리를 올리는데도 물가는 더 많이 오른다면 바로 이게 경기 침체로 빠지게 되는 이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시장이 정말 두려워하는 건 바로 이 경기 침체인데, 이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는 이 경제 상황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그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시작은 바로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급속도로 오르기 시작하면 중앙은행은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데, 이 금리 인상은 수요를 위축시키게 될 수밖에 없죠. 쉽게 생각해서 대출 원리금이 늘어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고, 시중에 도는 유동성이 은행 금고로 들어가서 돈이 부족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런 과정에서 물가는 잡히기 마련인데, 수요와 공급 법칙을 일단 한번 봅시다. 금리 인상으로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은 가격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가령 금리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을 때를 말합니다. 금리를 인상했는데도 물가는 지속적으로 오른다면 이제 상황은 심각해집니다. 솔직히 물가만 잡을 수 있다면 금리 상승기는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죠. 문제는 금리를 꽤 올려도 물가가 잡히지 않을 때 문제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러면 수요가 악화되면서 경기가 힘들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계속 올라서 소비를 붕괴시켜 버리게 됩니다. 바로 이 경기 침체로 빠져드는 것이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까요? 그렇다면은 어떤 조건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최근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사례를 보자면은 대표적으로 1980년 미국 경제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1970년대에는 산유국들이 국제 유가를 폭등시키는 그 두 번의 석유 파동, 오일 쇼크라고 그러죠. 그 있었고, 이런 와중에서도 미국은 계속 돈을 풀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1979년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3.3%까지 치솟게 됩니다. 바로 이때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폴 볼커 연준 의장은 강력한 긴축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약 1년 3개월 사이에, 그러니까 1979년 9월에서부터 1980년 12월까지 그 연방기금 금리를 12.2%에서 22%로 10포인트 가까이 인상하는 아주 극약 처방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경제는 곤두박질 쳤고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후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미 연준은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1982년 물가 상승률을 4%까지 떨어뜨렸으니까요. 하지만 상처뿐인 영광이었죠. 고용시장은 완전히 망가져서 실업률이 10%를 넘었고 기업이 줄 도산하는 등 경제가 아주 혼란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가 좋을 때 나오는 인플레이션이 아닌 유동성 과잉일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플레이션 성격을 봤을 때 수요가 아닌 공급 쪽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심화가 됩니다. 가령 국제 유가가 치솟는다든가 곡물 가격이 폭등하는 비용, 그 견인 인플레이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스태그플레이션이 가능성은 어떤가? 우리가 이게 지금 관심이 있죠. 지금은 어떨까? 안타깝게도 그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 높은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과잉 유동성 문제입니다. 세계 경제는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천문학적 액수의 돈을 풀었는데도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코로나19 기간에 더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공급에 왜곡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지금 물가 상승은 대부분 공급 쪽의 문제입니다. 코로나19로 글로벌 공급망이 파괴돼서 제품 가격이 올랐고 산유국들은 생산을 컨트롤하면서 마지막 석유 시대에서 최대의 이윤을 뽑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가격과 농산물 가격은 급등했고 또 설상가상 이상 기후에다가 3년 가까이 작황이 최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자재 보유 국가들은 자원의 무기화를 나타내면서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하고 인플레이션은 더 극심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결국 미 연준을 시작으로 우리 한국은행까지 각국 중앙은행들은 금리 인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쯤에서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면 금리를 또 더 올려야 하고 이런 핑퐁 게임 속에 경기는 침체 국면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재 바라는 건 어서 빨리 물가가 잡히는 것이죠.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지가 올 하반기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